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우연히 본 짧은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입니다.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을 알아왔는데 이 병이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것 같아요. 발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항상 혹시나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뇌전증 발작은 몸이 떨리거나 의식을 잃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힘든 건 이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는 편견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뭔가 약하다거나 스스로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바라보곤 했죠. 그래서 늘 혼자 있어야 했고,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게 무서웠어요.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 틱톡을 보던 중이었어요. 보통은 웃긴 영상을 보며 기분 전환을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종류의 영상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화면에는 한국의 진돗개 한 마리가 대형견과 싸우며 어린아이를 지켜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 강아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진돗개는 한눈에 봐도 대단한 용기를 가진 존재였어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온몸을 던져 대형견을 막아내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그 영상은 길지 않았어요. 한 30초 정도였나? 그런데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됐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저 강아지가 나와 함께 있다면 어떨까? 왜 하필 진돗개였을까?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잘 몰랐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서 인터넷으로 진돗개를 검색해 봤어요. 검색 결과를 보면서 점점 놀라기 시작했죠. 진돗개는 단순히 용맹한 강아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국견으로 불리며 충성심과 지능, 보호 본능이 뛰어난 견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나 그들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뇌전증 환자로 살아온 저는 항상 누군가 저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족도 친구도 아닌 정말로 나만의 파트너요. 진돗개라면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 산다는 점이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엄격히 보호받는 견종이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서 마치 그 진돗개와 제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진돗개 입양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진돗개 보호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꾸준히 이메일을 보내고 정보를 수집했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벽에 부딪혔어요. 보호소에서는 저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외국인 입양자라면 그들이 얼마나 진돗개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키울지 증명해야 했어요. 저도 이해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이고 문화의 자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어요. 저는 뇌전증 환자입니다. 이 병은 제 삶의 대부분을 통제해왔고 저는 그 안에서 홀로 싸워야 했어요. 진돗개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제 메일에 대한 답장은 빨리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메일을 보냈고 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보호소에서 답장이 왔어요. 그곳의 관리자는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진돗개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조건은 많았어요. 진돗개를 키울 수 있는 적합한 환경, 경제적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돗개를 문화적 가치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기분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건 그저 틱톡에서 본 짧은 영상 하나 때문이었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필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진돗개 하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떤 만남은 운명이라고 하죠. 하늘과의 만남도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뜬 마음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죠. 과연 진돗개 하늘이 나와 잘 맞을까? 내가 하늘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은 정돈되고 깨끗했고 모든 과정이 너무나 효율적이었죠. 이곳 사람들의 세심함이 느껴졌달까요? 그러나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직접 하늘을 만나게 되는 날이었죠.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보호소 직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동시에 저를 면밀히 살피는 듯했어요. 아마도 제가 진돗개를 입양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는 거겠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은 문 뒤에서 조용히 제 모습을 살피고 있었어요. 먼저 다가오지도 크게 반기지도 않았죠.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단순히 사람에게 다정한 강아지가 아니라 신중하고 경계심이 있는 견종이라는 걸 느꼈어요. 안녕, 하늘.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늘은 한참 동안 제 손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코끝으로 제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보호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하늘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신을 꽤 마음에 들어 한 것 같네요. 하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서로를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미 하늘이 제 인생의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늘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보호소 근처 숙소에서 며칠을 머물기로 했어요. 그동안 하늘과 산책도 하고 간단한 놀이를 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진돗개가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란 걸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첫날, 하늘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주변에서 다른 강아지들이 짖거나 뛰어놀고 있었는데 하늘은 그저 조용히 제 옆에서 걸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마치 경호원처럼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저를 확인하더니 잠깐 멈춰 서서 앞쪽을 살피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그때 공원 한쪽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빠르게 다가오더니 제가 인지하기도 전에 하늘이 앞발로 저를 밀어내듯 제자리에 멈추게 했어요. 저는 그저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지만 하늘은 침착하게 자전거가 지나갈 때까지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늘은 정말 보호자 본능이 강한 친구구나. 이후에도 하늘과의 소소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산책 도중 다른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칭찬하면 제가 괜히 자랑스러웠고 가끔씩 보호소 직원들에게 배운 훈련 동작을 따라하는 하늘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하늘과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하늘은 보호소에서 꾸준히 훈련을 받으며 사람과의 소통에 능숙해졌고 저 역시 하늘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하늘은 가끔 저를 떠보는 듯한 행동을 하곤 했어요. 산책 중에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하거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 일이 있었어요. 보호소 직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아주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견종이에요. 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존중하면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과 교감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하늘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아주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아, 너와 나는 이제 한 팀이야. 너도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하늘은 점점 더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하늘이 처음으로 제 무릎에 얼굴을 기대고 잠든 걸 보고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 순간이 하늘과 저 사이의 신뢰가 시작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보호소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배웅하며 저에게 말했어요. 하늘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도 하늘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요.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늘은 처음에는 긴장한 듯했지만 제가 옆에서 차분히 쓰다듬어 주자 곧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저는 그런 하늘을 보며 앞으로의 시간이 어떨지 상상했어요. 미국에 도착한 뒤에도 하늘은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하늘은 제가 늘 꿈꿔왔던 나만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미국으로 돌아와 하늘과 함께한 첫 몇 달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늘은 너무나 똑똑했고 무엇이든 금방 배웠어요. 서포트 독 훈련에서도 발작을 예측하는 방법을 빠르게 익혔고 평소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제가 발작의 초기 징후를 느끼기도 전에 하늘이 먼저 알아채곤 했어요. 하늘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는 안전함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아온 탓에 하늘 덕분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완벽한 순간이란 오래가지 않는 법이죠. 어느 날 일상이 평화롭게 느껴질 만큼 익숙해지던 때였어요. 저는 주말 오후를 보내며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무언가 초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제 옷자락을 살짝 물며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평소 하늘의 훈련된 행동과는 다르게 다급함이 느껴졌죠. 하늘, 왜 그래? 괜찮아. 저는 하늘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요리에 집중한 나머지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늘이 계속해서 저를 밀어내려 하자 저는 오히려 하늘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고 앞발을 싱크대 위로 올리며 저를 멀리 떨어지게 하려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몸이 흔들리며 중심을 잃었죠. 뇌전증 발작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발작이 찾아오는 동안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늘의 모습뿐이었어요. 하늘은 즉시 제 몸을 지탱하며 제가 바닥에 안전하게 쓰러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받쳐주었고 제가 완전히 발작 상태에 빠지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고 지짐을 내기 시작했어요. 발작이 끝나고 나서 깨어났을 때 하늘은 여전히 제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과 긴장이 가득했지만 차분히 저를 응시하며 제가 회복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늘, 고마워. 저는 힘겹게 하늘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이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 큰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하늘을 더 신뢰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도 느꼈어요. 하늘은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더 세심하게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늘의 그런 행동이 처음엔 고맙고 든든했지만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려 했을 때 하늘이 제 발 앞에 서서 길을 막았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한 모습이었죠. 하늘, 괜찮아. 나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하지만 하늘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약속을 취소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하늘이 나를 과잉 보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늘과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죠. 그러던 중 하늘과 제가 함께 참여하던 서포트 독 관련 상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하늘이 저를 너무 억제하려 한다고 느끼는 부분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문가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하늘은 엘리 씨가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호가 느껴지면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는 거죠. 하지만 보호 본능이 강한 만큼 엘리 씨의 자유도 함께 존중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늘과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저를 과잉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걸 깨달았죠. 하늘도 저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어요. 하늘에게 제가 위험 상황에 있지 않을 때는 스스로 긴장을 푸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를 더 잘 돌보며 하늘이 덜 걱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늘은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하늘의 보호 본능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낀다는 표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발작이 찾아올 때 하늘은 여전히 곁에서 저를 지켜주지만 더 이상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팀이 되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하늘, 너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도 천천히 제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어요. 가끔은 생각해요. 하늘이 제 곁에 없었다면 제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늘과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저 단순한 반려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실감하게 돼요. 저는 하늘 덕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뇌전증 발작이라는 병이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는 하늘과 함께 많은 도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하늘도 이제는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평화롭게 꼬리를 흔드는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하늘과의 삶은 예상치 못한 기쁨들로 가득해요. 어느 날
저는 하늘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하늘을 보더니 감탄하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 강아지는 정말 우아하네요. 눈빛이 아주 특별해요. 저는 그 말에 뿌듯함을 느끼며 하늘과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하늘을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러자 노부부는 저에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당신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군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하늘은 단순히 저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한 친구라는 것을요. 저는 하늘 덕분에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서포트 독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옆에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강연 당일, 저는 하늘과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하늘은 제 곁에서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고, 그 모습만으로도 청중들은 감탄했어요. 저는 뇌전증과의 싸움, 그리고 하늘이 제 삶에 들어온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강연은 제게도 청중들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다가왔어요. 소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도 뇌전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늘과 내가 함께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하늘은 지금도 매일 저를 지켜주는 특별한 친구예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감지할 때가 있어요. 몇 달 전, 저는 산책 도중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느꼈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하늘이 저를 멈춰 세우더니 다급하게 제 옷을 당겼어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어요. 저는 하늘의 행동에 따라 근처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죠. 그 순간 뇌전증 발작이 시작됐어요. 만약 하늘이 아니었다면 저는 길 한복판에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늘은 발작이 시작되기 전 제가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줬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리 내어 짖으며 주의를 끌어냈어요. 하늘이 저를 보호하는 모습은 이제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신뢰와 유대에서 나오는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은 단순히 제 병을 관리해주는 서포트 독이 아니에요. 하늘은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하늘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추는 조용한 밤이었죠. 저는 하늘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늘아, 너 없이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 하늘은 조용히 제 무릎에 머리를 얹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늘과 저는 서로를 구해준 존재라는 거요. 지금도 저는 하늘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하이킹을 가고 지역 서포트 그룹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하늘을 만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졌어요. 가끔은 하늘과 함께했던 첫 만남을 떠올리곤 해요. 만약 그때 틱톡에서 진돗개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하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삶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하늘은 제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의미예요. 하늘은 제게 희망이자 용기이며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하늘, 너와 함께하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 저는 그렇게 속삭이며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 그리고 한국이 모든 이야기가 진돗개의 놀라운 본능과 한국의 깊은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진돗개 하늘과의 만남은 단순히 반려견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늘과 함께하며 깨달은 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돗개를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고 보호해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늘과 함께한 이 여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진돗개의 뛰어난 본능과 충성심이었어요. 하늘은 저를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 제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저를 안전하게 보호했죠.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진돗개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진돗개의 놀라운 본능은 저와 하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진돗개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들려온 진돗개 손흥민의 사연이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는 생후 11개월이던 지난 3월 대전의 전람회장에서 겁을 먹고 끈을 풀고 도망쳤습니다. 집에서 약 20km나 떨어진 낯선 장소였고 흥민이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41일 후
윤 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다른 진돗개들의 짖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가 보니 사라졌던 흥민이가 혼자 돌아와 있었어요. 20km 떨어진 곳에서 낯선 환경을 헤치고 흥민이는 자신의 집을 찾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행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진돗개가 가진 뛰어난 방향 감각과 충성심,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족을 끝까지 찾아가는 본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진돗개의 본능과 정신은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진돗개를 국견으로 보호하며 그들의 본성을 지키고 존중해 왔습니다. 진돗개를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가족과 동반자로 여기는 한국의 태도 덕분에 하늘과 제가 만날 수 있었고 흥민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한국에 머물며 느꼈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진돗개 보호소에서 본 책임감과 사랑은 진돗개라는 견종이 왜 특별한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줬습니다. 하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돗개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견종에 담긴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저는 하늘을 통해 한국과 연결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늘과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진돗개의 놀라운 가치를 세상에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하늘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뇌전증이라는 병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찾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진돗개 하늘이 저를 보호하고 신뢰해 준 것처럼 저도 앞으로 하늘을 위해, 그리고 진돗개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